자, 6강의 마지막 내용. 부등식과 함수의 그래프. 됐어요. 부등식과 함수의 그래프. 얘들아, 여기에서 배우는 부등식과 함수의 그래프 내용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역시 문제 풀 때 좀 어려움을 느낀단다. 되게 단순한 내용인데 자꾸 풀어보면서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말이 우리가 정리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되새김질을 해보는 필요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짜투리 얘기를 잠깐만 하자면 이 공부를 할 때 있잖아. 그 공부 방법이 항상 개념부터 출발하여 그것을 적용하는 문제풀이의 단계로 이어지는 순서로 나오는 모든 단원이 그런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야. 알겠어? 어떤 거는 개념을 확실히 해서 그걸 가지고 문제풀이에 적용하면서 모자란 부분을 살짝씩 채워도 되는 단원들이 정확히 말하면 수학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 어떤 단원들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의 수학적 능력, 수학적 센스에 따라서 내용을 공부하고 문제를 보고 다시 내용인지 무엇인지를 복습해보고 이것을 반복해보는 게 중요한 단원들이 있어. 알겠어? 그 단원들의 대부분의 대표적인 특성들은 개념들이 굉장히 단순한데 문제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 형태야. 알겠어? 소위 너희들이 봤을 때 내가 이 단원에 대해서 응용 능력이 좀 떨어진다 라고 판단되는 단원들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왔다 갔다 계속해서 반복적인 복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단원이라고 생각해두면 된단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것은 순전하게 선생님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수학적 센스에 의해서 따라 결정이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3학년이잖아. 수학적 센스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복습을 하실 필요가 있는 단원 중에 하나가 부등식과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알겠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아주 단순한 얘기야. 부등식의 그래프로의 해석. 간단하게 얘기해서 부등식을 그래프로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 됐어? 그 얘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 있겠다. 자, 여기에 부등식이 있다. 그 생긴 모습을 fx가 gx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알겠어요? 이때 요 부등식을 푸는 거 말고 이 부등식을 우리가 또 새롭게 해석하는 방법,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풀 수 있느냐라고 한다고 하면 요거는 역시 방정식 때와 마찬가지로 좌변을 가지고 함수를 하나 만들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우변을 가지고 함수를 하나 만들어. 됐어? 그래서 이 좌변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가 우변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보다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니 얘들아? 크다라고 되어 있지? 됐어요? 크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높다라고 해석하면 돼. 오케이? 됐어요? 그냥 왜냐면 fx 값 자체는 y 값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y 값이 큰지 작은지는 좌표 표면 상에서는 위에 있는 게 y값이 큰 거, 아래에 있는 게 아래값이 작은 거, 위아래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큰 게 높이 있는 거야. 알겠어요? 작은 것은 반대로 낮게 있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요거의 그래프가 요것보다 높은 곳의 x의 범위. 이것이 저 부등식의 해야. 이거의 해. 됐어요? 맨 마지막에 x의 범위가 들어가는 이유는 부등식을 풀 때 맨 마지막으로 정답을 얘기할 때 이쪽에서 x의 범위로 대답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도 맞춰서 x의 범위로 대답해줘야 된다. 그 이상, 그 이하의 뜻도 아니야. 알아듣겠니, 얘들아? 오케이? 마찬가지로 부등식이 좀 다르게 나와 있어. 마찬가지로 부등식이 fx가 gx보다 이번에 이렇게 좀 작다. 이렇게 나와 있어. 오케이? 그렇다라고 하면 이 친구의 해는 우리가 뭐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까? 이 친구의 해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y는 fx의 그래프가 y는 gx의 그래프보다 이제 작은 거니까. 그리고 이것도 너희들 이제 그 나형 봐야 되니까 이것도 모든 고등학생이 잘해. 얘가 주어야. 그것도 잘해야 되겠지. 오케이? 가끔 나의 눈에 띄는 애들이 있어. 주어도 몰라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요것이 얘보다 이번엔 어떤 거? 낮은 곳에 x의 범위를 대답하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예시를 선생님이 하나만 들고 바로 넘어갈 텐데 아까 fx, gx 너무나 미친 듯이 너무나 지겹도록 많이 했으니까 조금 이제 산뜻하게 문제를 좀 바꿔보도록 할까? 오케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저랩이 아니야. 친구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고 여기에 y는 mx 플러스 n의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가 1과 4에서 만난다. 이놈의 그래프는 y는 mx 플러스 n이다. 됐어? 예시를 하나 다음과 같이 이렇게 들어보도록 하자. ax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x 이렇게 더하기 c 마이너스 n 이것이 0보다 크다의 해가 어떻게 되느냐. 작다로 고치겠습니다. 답 깔끔하게 나오기 위해서 작다로 고치겠습니다. 됐어요? 좀 산뜻하네. 문제가 왠지 다른 것 같고. 됐어요? 오케이. 문제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어떻게 풀 수 있냐? 물론 이제 A, B, C 값하고 M하고 N 값을 찾을 수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지. 근데 세상에 이제 그런 방법만 있는 건 아니잖아. 알겠어?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는 목적은 무엇이야? 이와 같이 부등식을 있는 그대로 푸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오케이? 그거 말고 그래프로 해석해서 푸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보다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보다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오케이? 손쉽게 대답할 수 있길 바란다. 됐어요? 혹은 있어야 된다. 이런 목적으로 배우는 거 아니겠니, 얘들아? 됐어요? 그래서 물론 A, B, C 값하고 M 값하고 N 값을 찾아서 대답할 수도 있지만 요걸 해석하는 입장에서 이 친구를 가만히 바라봤을 때 요거는 이제 bx-mx예요. 전개했을 때 얘는 더하기 c-n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이때 1차 함수의 요소인 마이너스 mx하고 마이너스 n을 오른쪽으로 넘겨보면 이 부등식은 누구랑 똑같아지는 거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넘겼을 때 mx 플러스 n 이렇게 나타나요. 요거랑 똑같아지는 거지. 맞니? 잠깐만. 나 부등호 방향 바꿔놓고 왜 여기에서는 적용도 안 하고 그러니? 자, 작다. 됐어?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그래프로 해석했을 때 뭐라고 해석하는 게 가능하다? 좌변함수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우변함수 y는 mx 플러스 n보다 주어 누군지 체크하고 높다 낮다 대답해보자. 높은 거 낮은 거? 낮은 곳이겠지? 작다니까 맞니 얘들아? 이해되고 있니? 오케이? 낮은 곳에 무슨 범위?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이게 지금 문제 질문인 거야. 알아듣겠니?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그 낮은 곳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다시 한번 표시해보면 낮은 곳이라는 것은 ax제곱 플러스 b 이 이참수가 낮은 곳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부분이 지금 직선보다 낮지. 그러니 확인되니 얘들아? 그럼 너희들이 대답하는 이 문제의 해는 정답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이 빨간색 그래프가 가지는 x의 범위를 대답하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1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다? 4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 이해되고 있니? 오케이? 이게 부등식과 함수의 그래프에서 너희들이 대답해야 되는 문제이며 너희들이 익혀야 되는 개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요걸 기본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미분편에서는 뭘 배우느냐라고 한다면 미분편에서 뭘 배우느냐라고 한다면 됐어요? 미분편에서 뭘 배우느냐라고 한다면 부등식의 증명이야. 됐어요? 너희들이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등식의 증명이야. 됐지? 근데 선생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 얘들아, 부등식의 증명. 와, 이거 얘기하려면 이것도 엄청 긴데 얘들아 일단 수학 있잖아. 잘 생각해보면 됐어요? 수학은 산수가 아닙니다. 고등학교 수학은. 알겠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 논리학이에요. 논리학. 논리성이에요. 수리적 사고 능력, 수에 관한 이치, 수리가 수에 관한 이치거든? 됐니? 그러니까 숫자를 대상으로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기른다. 이것이 너희들이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거야. 오케이? 선생님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수학 내용을 가만히 살펴봤을 때 어떤 특별한 내용들은 수학이다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되게 단순한 논리적 사고 능력을 물어보는 게 있어요. 여기 부등식의 증명에 대해서도 1단계 그걸 먼저 생각해 둡니다. 아시겠습니까? 부등식의 증명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기본적인 논리적 사고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를 교과서나 이런 거 보면서 여기서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공식처럼 딸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니? 어차피 망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학에 필요한 점수가 어차피 안 나오니까. 알겠죠? 오케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되게 단순해. fx가. 잠깐만. 내가 왜 그래프를 그리고 있니? 다음 부등식이 있다 이거야. fx가 0보다 크다. 라는 부등식이 있다 이거야. 이 친구의 증명을,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이 친구를 증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야. 됐어? 이해되니 얘들아? 그때 이 부등식 그 자체로 해석하면 이 부등식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니 얘들아? fx 값이 늘 fx 값이 늘 0보다 크다 얘기하는 거 아니니 얘들아? 그죠? 됐어? 그래서 저 부등식 자체는 fx 값이 0보다 크다 이걸 얘기하는 건데, 됐죠? 이때 선생님이 이제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듯이, 문제 풀 때 한번 얘기한 듯이 요걸 증명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fx의 무슨 값이 최소값이 누구보다 크다, 0보다 크다를 보인다 혹은 확인한다 인 거야. 됐어? 예전에도 언제 이런 말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지? 그때 선생님 무슨 얘기를 했니?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거 되게 단순한 논리라고. 됐어? 무슨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자. 어떤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 이를테면 3학년 3반 학생들의 수학 점수가 40점 이상이다 라는 걸 증명할 때 어떤 방법을 쓰자라는 얘기인 거야. 이거는 3학년 3반의 꼴찌 학생의 점수가 40점보다 높다, 이 방법을 쓰자라는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꼴찌가 40점보다 높으니까 나머지 친구들도 40점보다 당연히 높은 거 아니냐, 이런 논리적 주장을 펼치자라는 게 이 부등식의 증명을 하는 방법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이해되니 얘들아? 그럼 역으로 fx 값이 0보다 작다의 증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fx 값이 0보다 작다의 증명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니? 이번에는 fx의 누구를 찾아보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어? 0보다 작다. 제일 큰 게 0보다 작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지. 1등이 오케이? 뭐 40점 미만이다. 좀 뭐 비운한 얘기는 하지만 알겠어요? 혹시 우리 반 학생 중에 3학년 3반 있니? 없어? 없으면 그냥 가자. 3학년 3반에 수학 점수가 40점보다 낮다 이런 거 보일 때 3학년 3반에 1등이 30몇 점인데 이런 식으로 40점보다 낮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면 그 반 학생들의 모든 점수가 40점보다 작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증명이 되겠지. 알겠니? 그걸 수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뿐이야. fx의 무슨 값이? 최대값이 0보다 작다를 보여주면 된다 이거야. 오케이? 혹은 확인한다. 이렇게 된다 이거야. 되게 단순한 얘기지? 알겠습니까? 두 가지 설명만 하면 마무리가 된다. 첫 번째, 이게 왜 미분에서 나오느냐? 오케이? 이게 미분에서 나오고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공부하는 이유는 되게 단순해. 여기 보이는 대로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fx의 무슨 값을 찾아야 되니 얘들아? 최소값 혹은 최대값을 찾아야 되지. 맞니? 그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데 그래프가 필요하고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미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배우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약간 좀 구분해 두고 싶은 거지. 이 논리는 중고등 과정에 상관없이 솔직히 말하면 조금만 고민했을 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다.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위통기를 배우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보다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소양이 더 높아진 상황인 것 뿐이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얘들아? 단지 그 차이다. 알아두자.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푸는 요령인데, 문제 푸는 요령을 너희들이 획득하기 위해서 뭘 봐야 되냐면 이 모양 잘 보세요. 오케이? 이 모양을 잘 본다. 그러면 이 모양에서 너희들이 알아내고 익혀둬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통 부등식은 좌변에도 식이 있고 우변에도 식이 있을 수도 있죠?
맞니? 증명을 하기에는 한쪽으로 다 넘겨서 0인 형태가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등식의 증명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좌변에도 식이 있고 우변에 식이 있다라고 해도 그 그래프를 그리고 최소값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훨씬 계산이 편하다? 한쪽으로 다 넘긴다. 됐어요? 오케이? 필기하는 애들이 없으니까 내가 써줄게. 되게 중요한 주의야. 됐어요? 증명 시에는 한쪽으로 모두 이항한다. 되게 중요한 주의거든. 기본적인 내용이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기억해둬야 돼. 알았겠니? 오케이? 알겠어요?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이 부등식과 함수의 그래프 여기 단원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알았죠? 오케이.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는 7번 하나 남았을 거예요. 오케이. 증명하는 문제다 보니까 딱 한 문제만 있습니다. 7번 함수 fx가 있어. 5x 세제곱 마이너스 10x 제곱 플러스 k gx가 있어. 5x 제곱 플러스 2라고 돼 있죠. 오케이. 이것이 0보다 x는 크고 3보다 작다 해서 부등식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도록이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 자체는 이 범위 내에서 요 내용이 오케이. 범위 내에서 성립한다는 소리는 있는 그대로 그 범위 안에서만큼은 꼬박꼬박 꼭 늘 성립해야 된다는 말 뜻이야. 아시겠어요? 오케이? 부등식의 증명 내용, 그 부등식이 늘 성립해야 된다는 내용을 우리가 방금 전에 학습했지? 그것을 문제화한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듣겠니 얘들아? 문제화하면 어떤 범위에서 꼭 저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 이런 얘기지. 알아듣겠니 얘들아?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출발 fx가 gx보다 크다는 건 어떻게 되니 얘들아? 5x 세제곱 마이너스 10x 제곱 플러스 k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5x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지. 됐니? 오케이. 자, 일단 부등식을 증명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한다? 필요한 조건을 할 때는 왼쪽으로 다 넘긴 것을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하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왼쪽으로 다 넘깁시다. 그러면 5x 세제곱 마이너스 15x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 이것이 0보다 늘 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이해됐어요? 근데 이제 그 늘에 해당하는 것이 약간 제한 조건에 달려있는 거지. 0보다 x는 크고 누구보다 작다라는 범위 내에서 3보다 작다라는 범위 내에서.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이 성립하도록 하려면 이제 우리는 뭘 해보면 되는 거야? 요 함수에, 이 좌변 함수에 어떤 범위에서 0보다 x는 크고 누구보다 작은 3보다 작은 범위에서의 자 0보다 커야 되니까 최대값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최소값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최소값을 선택해야 되겠죠? 오케이. 꼴찌 나올 차례지. 어떤 점수 이상이니까 맞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요 범위에서의 무슨 값이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풀면 되는 거고 이 노란색이 지금 배운 개념. 알겠습니까? 그럼 너희들이 이전에 배웠던 것은 너희들이 이 부분을 처리할 때 이전에 배웠던 그래프 그리는 걸 쓴다. 이해되니? 문제 정리되니 얘들아?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 범위에서 최소값을 대답하기 위해서 얘를 자 선생님 편의상 hx라고 해서 그래프 그려보면서 미분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x) 미분해 보면 어떻게 되니? 3호 15x 제곱 마이너스 30x 그 다음에 상수항은 날라가니까 딱 이렇게 되네요. 됐어요? 15x로 묶이겠죠? 15x로 묶이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도함수 0 되는 값은 0하고 2가 나오면서 또 너희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왔으니까 저들은 모두 무슨 값이 되고? 극값이 되고. 됐습니까? 그래프는 기본적인 개형이 된다. 머릿속에서 꼭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알겠니? 오케이? 그래프 이렇게 돼 있다 이거야.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위치를 봅시다. 여기가 얼마인 거예요? x가 0인 거예요. 그렇죠? 맞니? 여기가 얼마인 거예요?
x가 2인 거예요. 오케이? 거기에다가 추가로 한 가지 더 지난 시간 공부한 거 잘 익혀놨다라고 하면 최대 최소 얘기할 때는 x축을 가짜로, 오케이? 임시로 이런 식으로 잡아도 상관없다 그랬죠? 오케이? 그래서 0, 2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괜찮니? 됐어요? 그럼 문제에 주어진 범위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0부터 3까지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3은 이쪽에 있을 거야. 3은 이쪽에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확인되니? 됐어? 우린 여기서 무슨 값을 찾아야 돼? 최소값을 찾아야 돼. 알겠어요? 그래프가 굉장히 단순한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최소는 얼마일 때 튀어나오니? 2일 때 튀어나오지. 맞니? 됐어? 그래서 최소값은 h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됐니? 그럼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맨 마지막으로 대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니 얘들아? h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대답하면 우리 문제에 원하는 조건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알아듣겠어요? 알겠니? 오케이? 계산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2대입해보세요. 2대입해보면 8, 5, 40. 2대입하면 4 곱하기 15니까 마이너스 60. 그 다음에 2대입하면 k 마이너스 2. 0보다 크거나 같다. 됐어요? 그래서 k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2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소값은 얼마인 거니 얘들아? 22. 이렇게 그냥 마무리가 되는 거야. 의외로 쉽죠? 알고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근데 이게 공식이 있는 게 아니니까 아무리 쉽다라고 해도 문제 풀고 개념 복습 꼭 다시 해야 돼. 알겠습니까? 알겠니? 공식이 있는 형태는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 이 공식을 외우면 된다라고 남겠지만 공식이 없는 형태는 사람이 다 그래요. 내가 잘해서 잘 푼 것 같아. 그리고 좀 지나면 까먹어. 알겠어요? 이거 풀만한데? 그래도 다시 꼭 복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6강 그래프에 대한 활용 내용을 마치고, 됐어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수디를 풀어오시고 뭐 배웠는지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두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개념 정리하시고, 알겠죠? 이번 문제의 유형, 앞에 있는 7번까지의 유형은 다 필요한 아주 정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유형들만 작성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꼭 문제도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기초 문제에서 최대, 최소, 방부등식과 미분 이렇게 단원이 더 세분화되어 있을 겁니다. 기초 문제에서. 네, 거기까지 풀어놓는 겁니다. 알겠죠? 네.